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당황하셨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샤워하고 편집하는 동안 콜라겐 팩을 붙여놨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계속 붙여놨더니 밑으로 자꾸 처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붓고 해서 앞에 비닐팩도 붙여놨더니 더 흉해졌습니다. 오늘은 편집을 하다가 왔는데 머리띠를 다시 해야겠어. 흉하니까 오늘은 머리띠 하지 말고 핀으로 바꿔볼게요. 팩할 때는 제껴야 돼서 얘를 쓰는데 사실 추천할 만하진 않아가지고 고양이가 들어온다네. 하이. 일단 오늘은 라이트 케어를 할 거고요. 마이크 음량이 괜찮으면 조용히 얘기를 해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음량 키우는 건 없어 보여서 그냥 조용히 말할게요. 이렇게 앞에다 놓고 처음 나타난 몰골보단 나은 것 같은데 이 카메라가 4K라서 재밌더라고요. 계속 얘로 찍게 되는데 오늘도 한번 얘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수건이 있네. 못 본 척 해주세요. 팩을 했고 그 다음에는 원래 요즘 디바이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질문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제가 티탄샷 출시했을 때 리뷰를 했었는데 티탄샷이 이거 지금 어떠냐, 아직도 잘 쓰고 있냐, 효과 괜찮냐 라는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산지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어땠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그때 영상을 찍을 당시에 너무 단점 위주로 얘기를 했기도 했고 안 좋았던 점을 정리해서 약간 뭐라고 한 느낌의 영상이긴 했는데 제가 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저도 이걸 직접 돈 주고 산 구매자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디바이스 중에서 가장 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주파 그 울트라 튜는 당근할 거고요. 얘가 고주파를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인모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홈케어로 그런 느낌을 내기 쉽지 않은데 가장 만족스럽고 지금 제가 그 흡입 석션 하면서 하는 인모드 기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한데 그게 약간 오락가락합니다. 산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오류 증상이 너무 많이 나서 문의도 남겨놨었는데 문의 남기면 그 오류 증상이 나올 때마다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면 잘 돼요. 그래가지고 아직 교환을 못 받아서 자꾸 얘에 손이 가는 거예요. 얘가 효과를 보니까 얘를 지금도 잘 쓰고 있다. 그리고 이 제품을 광고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도 이거 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그 댓글에 이 마미케어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이랑 뭐 차별화가 뭐 어떻게 돼 있냐, 그 제품이 뭐가 다른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잘 모른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정말 잘 모릅니다. 저는 마미케어 제품 얘 하나 갖고 있고 제가 막 뭐 이거랑 같이 다른 제품을 써봤으면 비교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저는 전혀 마미케어의 다른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없고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품은 메디큐브 제품이어서 메디큐브랑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얘는 고주파랑 이제 LED랑 EMS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LED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고주파도 이제 계속 꾸준히 써야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쓸 때마다 바로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는 건 아니고 EMS가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제 뜨끈하면서 굉장히 이제 얼굴 윤곽 쪽에서 효과를 많이 봤다.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광고에서 하는 그런 효과는 아니고요. 제가 써본 디바이스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눈에 띄게 있었다. 저는 그 영상 편집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편집을 하고 나서 이제 지인들이 진짜 효과 있더라. 그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집할 당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효과가 있었나 싶어서 다시 돌려서 봤더니 진짜 그때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그 비포 애프터가 약간 이렇게 붓기가 빠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쓰면 돌아와요. 모든 이런 리프팅은 안 쓰면 돌아오기 때문에 영구적인 효과를 바랄 거면 사지 마시고요. 꾸준히 할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만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얘랑 더불어서 같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짜잔 부스터 글로우입니다. 얘는 메디큐브에서 나온 LDM 제품이고 초음파에 대한 제가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게 없어요. 저도 이거 그 제유님 마켓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너무 괜찮았고요. 일단 LDM을 저도 한 번도 뭔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피부과에서 한번 받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처음 피부과 가면 저렴하게 하는 그런 체험과가 있잖아요. 그걸로 LDM을 했는데 그 다음날 뭔가 피부가 모공이 작아 보이고 살짝 뭐랄까 그냥 쌩얼 피부가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LDM이 효과가 있구나 싶은 거예요. 가격도 괜찮을 때 사면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 지금 한 4일, 5일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족합니다.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막 모공이 안 보이고 얼굴에 광채가 막 빵빵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지금 눈에 보이듯이 지금 아까 팩 떼고 나서 조금 촉촉해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그냥 이런 느낌. 그 모공이 너무 눈에 띄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제가 가장 갖고 있던 고민이 속건조이기 때문에 속건조의 효과를 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속건조가 그 바르는 걸로 해결이 안 될 땐 먹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만큼 물도 많이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지인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나는 물을 되게 많이 마시는데 그래도 너무 건조하다. 이게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건조함이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바르는 거를 또 열심히 바르는데 오일도 바르고 스킨케어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속에서 너무 건조함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인들이 말을 하다가 물을 먹는데 화장실을 얼마나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져오라고 말했더니 화장실 혹시 엄청 많이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루에 대략 10번, 12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가져오라고 했더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물을 먹는 만큼 네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몸에 있는 물을 배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제 물을 그만큼 흡수를 못하고 그냥 나가는 거다. 그래서 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약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다. 그런 발상이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물에 전해질을 넣어서 몸에 이제 물이 흡수될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소금을 타 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소금 아니면 이제 미네랄이 약간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었더니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막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제가 신경 써서 그런 면도 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팩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3시간 동안 붙이는 바이오단스 그 팩 있잖아요. 수면팩. 그 팩을 붙이면 저는 투명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날 제가 너무 피부에 건조함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오랜만에 팩을 해야겠다 싶어서 걔를 떼서 얼굴에 붙였는데 평소였으면 걔를 붙이고 자는데 걔가 1시간 만에 투명해진 거예요. 피부가 엄청 건조했던 거죠. 미친 듯이. 모든 영양을 완전 쫙쫙 흡수하듯이 다 흡수를 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내 피부가 진짜 사막이었다. 엄청 건조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물에 전해질을 넣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먹고 저녁마다 팩을 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이 초음파 디바이스도 열심히 돌려주고 이거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말이 많아졌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 아직까지 얘를 막 너무 좋아요 할 만큼 뭔가 좋긴 한데 괜찮은데 너무 좋아요. 드라마틱하게 좋아요. 무조건 사야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얘를 너무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잖아. 그런 거 치고 저는 얘를 매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면 괜찮다. 근데 이제 얘는 막 흡수하는 디바이스는 아니고 피부의 근본적인 그런 히알루론산, 콜라겐 걔네들을 좀 깨워주는 그런 초음파가 이렇게 잘 전달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사용하는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디바이스는 매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사시기 전에는 꼭 내가 열심히 사용할 자신이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트 케어를 하다 보니까
좀 수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앞전에 수다를 좀 떨었고요. 나이트 케어는 하지도 못했네. 일단 시작해볼게요. 토너를 첫 단계로 발라줄게요. 팩을 한 상태여서 좀 쫀쫀하긴 하지만 초음파 디바이스도 같이 돌려볼게요. 토너를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하는 게 맞을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입술 구수염? 그거에 대한 좀 콘텐츠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영상 중간에 좀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그것만 따로 영상을 뺄까 고민 중이거든요.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토너 바르다가 고양이가 불러가지고 잠깐 나갔다 와서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한 겹을 더 바르고 초음파를 돌려볼게요. 제가 원래는 알로에 겔로 초음파를 돌리는데 이 겔로 해야 초음파가 잘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젤이 마르지 않게 넉넉하게 발라야 된다 그래서 전 엄청 넉넉하게 바르는데 오늘 귀찮으니까 그냥 수분 앰플로 할게요. 제가 여기 남아도는 토리든 앰플이 있는데 제가 사실 얘를 영상에서 별로 쓰고 싶진 않았던 게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낮에도 얘를 안 쓰고 밤에도 얘를 안 쓰는데 그냥 디바이스 돌릴 때 한번 쓸까 싶어서 젤이랑 얘랑 같이 해서 쓰고 있거든요. 글로우 모드로 레벨 5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를 해볼까? 원래 이렇게 빨리 돌리진 않고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앰플이 흘러내릴 것 같아가지고 앰플을 그냥 빨리 다 써버리게 얘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옛날에 올리브영 그 연말에 하는 그거 뭐지? 그거 갔을 때 부스에서 받았던 앰플인데 토리든이 지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브랜드잖아요. 얘를 까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 그닥 이점이 없는 그런 앰플이어가지고 얘 기능이 수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수분 앰플을 발랐을 때 얘로 인해서 촉촉함이나 아니면 덜 건조함이나 그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건조도 있고 얘로 인해서 속건조 개선도 못 받고 그렇다고 화장이 잘 먹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닥 괜찮은 앰플이 아니었을 뿐 얘가 잘 맞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피부는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유튜버 분들을 볼 때 나랑 가장 피부가 잘 맞는 그런 분들을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 제품을 설명드릴 때나 베이스나 그런 걸 할 때 저랑 가장 비슷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건성 피부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데 지성 피부가 제 베이스 방법을 따라하면 안 맞겠죠.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따라했을 때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베이스 방법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튜버 분들 많이 있잖아요. 가장 나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고 나랑 피부 스타일이 비슷하고 같은 말인가? 어쨌든 나랑 뭔가 결이 비슷한 그런 유튜버의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 저랑 잘 맞는 그런 피부 타입을 가진 유튜버를 아직 저는 못 찾았어요. 건성, 악건성이거나 건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가벼운 제품을 쓰시는 경우가 많고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 가볍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악건성이 아닌 것 같은데 악건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악건성을 그거 보자는 거지. 그냥 건성이실 수도 아니면 속건조가 느껴지는 지성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기름이 유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가 되면은 유분 때문에 화장이 이렇게 그 두께감이 느껴지면서 뜬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건성이에요. 어딜 가나 어디를 가도 피부과나 뭐 피부 관리하는 데나 무조건 다 건성이라고. 그래서 저는 건성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전 제가 수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건성인데 유분 나오는 건성일 뿐.
얘 기계는 다 좋은데 LDM 관리가 12분이잖아요. 그래서 12분 동안 얘를 돌려야 되는 게 좀 귀찮습니다. 다른 거는 뭐 한 5분이면 끝나는데 이 12분 동안 나오는 주파수가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교차하면서 나와가지고 바보로네. 앰플로 해도 괜찮겠지? 뭔가 다들 젤로어라고 해가지고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있긴 한데 만약 잘못된 방법이면 알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알로에 젤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귀찮아가지고 젤을 닦아내기가. 아 그리고 최근에 인모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인모드를 받으면서 LDM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마에도 1년 넘은 것 같은데 진짜 오랜만에 이마 보톡스를 받았어요. 제가 맨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마 주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긴 간격으로 한 번씩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 주사를 맞았는데 멍만 들었어요. 효과가 여기 멍이 들었어요. 심부볼 쪽에 맞았는데 이렇게 얼굴 사각형이 되더라고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모르겠다. 제가 얼굴 화면을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 비대칭이 심하게 나와서 그게 고민이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달라고 하고 맞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기분이 좋으려고 맞았습니다. 피부과에서 가면 기분 좋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클렌징 해주고 하면 되게 좋던데. 이 앰플을 빨리 쓰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기초를 쓸 때 빨리 써서 없애고 싶어요. 기초는 아끼면 똥되거든요, 여러분. 아끼지 마십시오. 기초 아껴가지고 유통기한 지나면 내 피부에 어차피 더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뭔가 아끼고 쟁이고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끼면 똥이 되는구나. 그래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앰플이 이게 안 좋다. 여기 막 흘러내린다. 기계가 어느 정도 방수겠지?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헤어 플러스에서 나오는 그 노란색 헤어 에센스? 노워시 트리트먼트? 그걸 썼는데 볼에 자꾸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굴이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약간 잔흔이 있는데 걔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으면서 그 헤어 에센스 잔여물 때문에 트러블이 나는 것 같은데 머리가 길면 써야겠어요. 여기까지 오면 밑에만 써야겠어. 아까우니까. 머리가 짧을 때 썼더니 얼굴에 달라붙으면서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벌써 10분 거의 다 했어 이제. 그래도 기계가 무겁지 않고 가벼워서 12분 동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다 보면 앰플 금방 쓸 것 같네요. 속건조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여름에도 이렇게 건조한데 나 겨울에 어떻게 버텼지? 겨울에 진짜 그 페이스 스티머를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을 정도로 건조했어요. 그리고 다른 LDM 기계들은 후기가 많은데 얘는 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데. 끝났다. 헤드 닦아주고 그리고 제가 겨드랑이 착색이 고민이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마미케어에서 또 네, 이게 문제야. 한 브랜드의 제품을 샀더니 광고를 샀더니 그게 자꾸 뜨는 거예요. 광고가. 마미케어에서 그 겨드랑이 착색 크림을 냈더라고요. 걔도 새로 출시한 거래요. 그래서 걔를 샀는데 6월 달에 샀거든요. 아직도 안 왔어. 출시하고 이제 그 뭐 7월 1일 날 배송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그 배송 지연 문자가 오더니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짜증나. 아니 출시 전에 예약 판매를 했으면 그건 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효과가 있으면 상관없긴 한데 전 빨리 받아서 써보고 싶어요. 저도 나시를 입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팔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팔이 안 올라가요. 여기가 싸레레를 엄청 했더니 오늘은 근육통 때문에 쉬고 내일 또 운동하려고요. 앰플을 완전 많이 발랐더니 지금 미끄덩미끄덩한데 여기 안에 약간 뭐가 올라올 것 같은 지금 무언가가 만져지거든요.
제가 스킨천사의 레티놀을 진짜 잘 썼는데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아신을 바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냥 있어서 바르는 거고요. 대단한 효과를 바라고 바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얘가 그 낮에 바르면 좀 건조할 수 있어가지고 낮에는 절대 안 바르고 밤에 약간의 미백 효과를 바라면서 바르고 있는데 얘가 스피큘이 좀 있어요. 약간 따끔할 수 있어요. 약간 리들샷이랑 같이 바르는 느낌? 근데 이제 자극은 덜한. 얘는 옛날에 스킨천사에서 제공받았던 제품이라 좀 오래됐어요. 6개월 이상 됐어요. 그때 받아서 이제 여름에 써야겠다. 그땐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나이아신을 바르면 너무 건조하니까 지금 쓰지 말아야겠다 해서 중단하고 레티놀을 열심히 바르다가 그때 매트릭스인가? 피부결이 좋아지는 그 얘랑 레티놀이랑 3개 세트가 있는데 그 스피큘 제품은 굉장히 괜찮아서 잘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레티놀 제품은 또 굉장히 괜찮아서 잘 썼고 그 레티놀은 제가 색소 침착에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봐서 트러블이 나는 흔적이나 이런 결케어, 모공, 탄력 이런데 좀 쓴 다음날 되게 피부가 탱탱한 게 많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레티놀은 그런 거에서 좀 잘 썼고요. 스피큘이 있는 제품은 모공도 좀 작아 보이고 피부결도 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얘도 나이아신이지만 스피큘이 좀 들어있어서 피부결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좀 가격이 있습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한 병에. 그래서 재구매 제가 산 건 아니지만 선물해 주셔서 선물은 아니고 이제 뭐 제품 협찬으로 받은 제품이지만 세일가로 구매하려고 장바구니 넣어놨습니다. 약간 그냥 정가로 사긴 고민이 되는. 하지만 레티놀은 마음에 들어서 또 사고 싶어요. 또 쓰고 싶어요. 지금은 나이아신 제품을 바르고 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효과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근데 바른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은근히 여기가 약간 얼룩덜룩 잡티가 많아서 이런 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앞전에 토리드 앰플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는 얘를 바르거든요. 애터미에서 나오는 시너지 앰플 미라클 리주베이팅 얘를 쓰는데 오늘은 지금 너무 피부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얘는 스킵하고 페이스 앤 아이 세럼 얘가 아이크림 겸 세럼인데 저는 여기 눈 쪽이랑 팔자 이렇게 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탄력이 필요한 부분. 결국 얘는 얼굴 전체에 바르라고 나온 아이긴 한데 아까워요. 아까워서 눈에만 바르고 있어. 그 다음에 로션하고 크림을 바르는데 이제 얼굴에 너무 많이 바르진 않고 크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얘는 같은 더페임 라인의 베리어 크림이에요. 얘가 진짜 보습력이 좋아서 요즘 속건조를 많이 느껴가지고 얘를 잔뜩 발라줬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견디는 것 같아요. 얘가 수분을 지속하는 시간이 원래는 이제 스킨케어를 바르면 이제 3시간이 지나면 이 피부에 보습감이나 이런 유효 성분이 다 흡수돼서 없거든요. 근데 얘는 그 24시간 동안 피부에 시간이 나눠서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이걸 콜마에서 이 기술을 만드는데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24시간 동안 그 유효 성분이 흡수되는 거를 시간을 나눠서 흡수되게 만드는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평소에 느끼는 그런 속건조를 느끼는 시간보다는 얘를 발랐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다 써야 돼. 제가 지금 스킨천사 제품도 여기 많이 있거든요. 여기 스킨천사 제품만 썼을 때는 무조건 12시, 9시에 발랐다. 그럼 12시에는 건조하거든요. 제가 안 촉촉해서가 아니라 촉촉한데 제 피부가 견디는 그 시간이 적은 거죠. 이미 그냥 날아가는 것도 많고 흡수되는 것도 많고 건조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 제품은 토너부터 세럼 그다음에 로션까지 발랐을 때는 제 체감상 3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베리어 크림까지 발라줘야 되더라고요. 얘를 안 발라서 그런 거였어요. 베리어 크림까지 발라야 이 속 건조가 오래 안 건조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였다. 근데 얘는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 해당되는 내용이고 겨울에는 사실 안 해봤습니다. 겨울까지는 제가 얘를 못 발라봤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또 발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 해본 내용을 맞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제가 이걸 판다고 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쓰는 제품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목에는 원래 목에까지 스킨케어 다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막 까먹고 말하다가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제가 원래는 눈에 얘를 발라요. 리셋밤. 제가 너무 좋다고 설명드렸던 리셋밤을 바르는데 오늘은 아이세럼 발랐으니까 얘를 목에 바를 겁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콜라겐 스틱인데 이츠스킨에서 나오는 세븐 펩타이드 콜라겐 크림 스틱. 얼굴에 바르기에는 다른 거 바를 게 많아가지고 목에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바르고 잡니다. 그다음에 나이트 케어는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입술 바를게요. 제가 립 제품이 진짜 많은데 제가 자다가도 물을 마시고 그리고 아침에도 물을 마시고 자기 전에도 물을 엄청 많이 마셔서 사실 립밤 제품을 바르는데 조금 끈적거리는 게 막 빨대에 묻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바를게요. 평소에는 딱 자기 직전에 바르는데 오늘만 이런 단지형에는 삐아 립 오일밤이고 얘를 이렇게 퍼서 이렇게 퍼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너무 입 안쪽에는 나중에 펴 바를 거고요. 겉면에 이렇게 바르고 잘 겁니다. 자, 나이트 케어는 끝이 났어요. 이렇게 더 해가지고 좀 더 스페셜하게 케어할 때는 더 뭔가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되게 수다를 많이 떤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도 아까 한 30분, 20분 녹화를 했는데 지금 또 녹화 시간이 26분, 2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커트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또 잘 편집해서 영상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음에도 놀러와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잘 자요.